늙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돈도 성공도 아닙니다. 결국 옆에 남아있는 친구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친구나 남으면 안 됩니다. 늙어서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친구는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 편한 친구,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노년을 외롭고 힘들게 보낼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지는 결국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친구를 잘 고르고 나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필요한 6가지 친구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첫 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 모든 관계가 서먹해진다고들 합니다. 젊을 때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더치페이가 기본이고 만나면 누가 계산할지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관계는 피곤할 뿐입니다. 늙어서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제는 허세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나이입니다. 있는 척, 잘난 척하는 친구와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만나면 늘 비싼 밥을 먹어야 하고 값비싼 선물까지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돈 떨어지는 순간 끝이 납니다. 편하게 만나서 길거리 떡볶이를 나눠 먹고 동네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남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내고 다음에 형편이 되면 다시 사는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계산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돈 문제로 자존심을 세우는 친구라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서는 돈보다 마음이 편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고 돈이 있다고 잘난 척하지 않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돈을 핑계로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갔던 고급 레스토랑이 이제는 한 끼 식사비조차 아까운 곳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번엔 내가 계산해라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아예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만나야 하냐? 그냥 우리 동네 국밥집에서 한 그릇씩 먹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국밥 한 그릇에 수다 한 판, 커피는 공원 벤치에서 캔커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따라 유독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2번째 친구는 나를 경쟁 상대로 삼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누구와도 경쟁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아직도 친구를 경쟁 상대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친구는 평생 짐이 될 뿐이다. 늙어서는 나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친구가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학벌, 직업, 돈, 자식 자랑이 끝이 없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비교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싸움에서 벗어날 때다. 늙어서까지 친구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만나면 늘 자기 자식이 더 낫다고 우기고 내가 잘된 일에는 입을 꾹 다물면서 내가 힘든 일에는 속으로 웃는 친구는 필요 없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라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교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도 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넌 아직도 그러고 있냐? 라는 말이 숨어 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 나보다 더 잘되면 은근히 무시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면 못마땅해하는 친구는 독이다. 진짜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잘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힘들면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하다. 늙어서는 비교하는 삶을 끝내야 한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친구,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친구가 남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경쟁하는 친구는 결국 남지 않는다. 비교 없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다. 박영수 씨와 최명호 씨는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은근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회사에 다녔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자식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비교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잘 되면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최명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야. 박영수 씨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유명 로펌에서 스카우트 됐어. 변호사 월급이 엄청나다더라. 서로 한치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래서 니들 통장은 두둑해졌냐? 순간 둘 다 머쓱해졌습니다. 결국 허탈하게 웃으며 자식 자랑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세 번째 친구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를 위해 뭐든 해줄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드는데 염치 없이 부담만 주는 친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아들 취업 좀 도와줘라. 내 차 좀 며칠만 쓰자. 너네 집에 방 하나 비지? 한동안 지내면 안 되냐? 이런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들어주면 끝도 없습니다. 한두 번 부탁을 들어줬다고 계속 요구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부담 주지 않습니다. 서로 형편을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 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친구가 오래갑니다. 오랜 친구라면서 우리가 남이냐? 라는 말로 은근히 강요하는 사람은 결국 이용할 생각뿐입니다. 이런 친구는 늙어서까지 스트레스를 줍니다. 친구는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짐입니다. 늙어서는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가 남아야 합니다.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떠나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영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 박철호 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야, 이번에 병원 가야 하는데 내 차 좀 잠깐 쓰면 안 되냐? 영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철호 씨가 또 연락했습니다. 야, 나 급한데 내 차 좀 한 달만 쓰면 안 되냐? 영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하자 철호 씨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내 차 필요해. 철호 씨는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네 번째 친구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오락가락해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 소모가 너무 지칩니다.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또 기분이 어떤지 살펴야 하는 친구,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몰라 늘 조심해야 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는 세상 다 준 것처럼 친절하다가 언제는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반갑게 웃다가도 기분 나쁘면 연락조차 씹어버립니다. 이런 친구와 오래 지내면 결국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평온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친구는 남 탓을 잘합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뜬금없이 싸움을 걸고 섭섭하다고 연락을 끊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늘 한결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비슷한 템포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늙어서는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옆에서 편안함을 주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명수 씨는 오랜 친구 박철민 씨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철민 씨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친절했습니다.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말에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갑자기 철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초라해 보였다는 거냐?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색해진 명수 씨가 농담으로 넘기려 하자 철민 씨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저번에 내가 좀 예민했지? 이번 주에 밥이나 먹자. 명수 씨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감정 기복을 계속 받아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감정에 따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5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다툰 뒤에도 쉽게 풀어지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 세서 쉽게 화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사소한 감정 싸움조차 버겁습니다. 한번 싸우면 끝까지 등을 돌리고 섭섭한 마음을 곱씹으며 삭해야 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 삐쳐서 연락을 끊고 지나치다가도 못 본 척하며 외면하는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늙어서는 자존심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싸웠어도 금방 털어버리고 야,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하고 웃으며 풀 수 있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작은 서운함을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몇 년씩 원한을 품고 속으로 곱씹으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감정이 격해져도 결국 돌아와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는 평생 갑니다. 하지만 한번 다투면 끝을 보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늙어서는 서로의 실수를 쉽게 넘길 수 있는 친구, 서운함을 빨리 잊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입니다. 김정수 씨와 박영민 씨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투면 서로 연락을 끊고 몇 달씩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야, 넌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영민 씨가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 내가 뭔데 내 패션을 평가하냐? 그 말싸움이 커졌고 결국 각자 화가 난 채 헤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영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아직도 삐쳤냐? 그럼 이번엔 내가 내 옷 좀 골라줘라. 정수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좀 신경 써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란 자존심을 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작은 일은 빨리 털어버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6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늙어서는 건강을 챙겨주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술 마시고 무리하게 놀아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사소한 감기 하나에도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이 나이에 몸 망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몸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술과 기름진 음식만 권하는 친구, 병원에 가라 하면 에이, 괜찮아 하고 버티는 친구와는 이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야, 한 잔만 더 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그냥 푹 쉬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 곁에 있다가는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야, 건강검진은 받았냐? 이제 그만 마시고 물 좀 마셔라. 하고 챙겨줍니다. 몸이 아파 보이면 먼저 걱정해주고 괜히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친구와 있으면 결국 내 몸도 망가집니다. 매일 기름진 음식 먹으며 이 나이에 그냥 즐기자라고 말하는 친구보다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먼저 말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챙겨주지 않으면 결국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늙어서는 건강한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 검진을 같이 가주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주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먼저 걱정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건강을 챙겨주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오래 살고 편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와 김철호 씨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은 정반대였습니다. 영수 씨는 건강을 신경 쓰며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반면 철호 씨는 이 나이에 뭐하러 관리하냐? 며 매일 기름진 음식에 술을 곁들였습니다. 어느 날 철호 씨가 연락했습니다. 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영수 씨가 말렸습니다. 야, 어제도 먹었잖아. 그냥 가볍게 산책이나 하자. 철호 씨는 투덜댔습니다. 너 재미없어졌다. 너무 몸살이는 거 아니냐? 하지만 몇 달 뒤 철호 씨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입원한 철호 씨를 찾아간 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들을 거냐? 철호 씨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가자는 대로 갈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바빠서요. 여보,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피곤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면 실망만 남습니다. 노후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늙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 자식, 남편, 친구보다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 다 필요 없다.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야 하지만 자식도 국가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비참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고 병원비 한번 내달라는 말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과 의무로 변질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모임에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방법도 많아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병 하나도 큰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 곳도 문제입니다. 살던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눈치 보고 친구와 멀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살아갈 집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1세 김 씨는 돈이 노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최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덜어줍니다. 좋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늙어도 돈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반면 70세 박 씨는 돈 없이 늙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거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병이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려 해도 교통비조차 아까워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병원과 약이 삶의 전부가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건강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든 몸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 죽만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 신세를 지느라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술술 나가고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노후를 편히 살려고 모아둔 돈이 치료비로 사라지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을 아끼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노후의 자유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걱정하지만 결국 본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돈도, 인간관계도, 자유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건강이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고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지냅니다. 몸이 가뿐하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한숨 쉬는 사이 김 씨는 여전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멀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지만 병간호가 힘들다며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가 떠난 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된 현실이 남겨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상대가 관리하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혼자 남겨졌을 때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삶이 무너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불안과 후회 속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미리부터 관계를 넓히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 걱정과 간병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확장,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후회도 늦습니다. 70세 김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취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외로움 대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재정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남편과만 지냈던 터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졌고 병원 갈 때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혼자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막과 무료함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허무함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면 오늘이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노년의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TV만 보다가 시간 보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삶을 채우는 힘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짧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치매도 예방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취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취미가 있는 노년은 매일이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날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꽃, 풍경, 동물을 그리며 몰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해도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홀로 남겨지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챙기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남편이 무심하면 외롭고 친구가 소원해지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려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더 불행한 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든 말든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노년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쓸쓸해지고 친구가 멀어지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압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남의 일정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났고 남편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크자마자 자기들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고 남편의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바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속이 후련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